포드 자동차가 전기차에 대해서 진심인 적이 있었던가요?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계약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누적 수주액이 지금 400조 원이에요. 가면 담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CATL의 배터리를 받아서 ESS 사업을 했지만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비중국산 원가 비중을 점점점 높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산 ESS를 갖다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를 찾는 거예요.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와의 3조 9천억 원 규모 계약, 네. 그리고 포드와의 약 9조 6천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잇따라 해지하면서 네. 합치면 13조가 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뭐 사실 나중에 매출로 반영이 되는 건데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런 것들 좀 악재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주식들의 주가도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것들, 이 미국 전기차 정책 변화가 한국 배터리 산업에 이 전반에 미친 영향 뭐라고 보시나요? 이게 센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프로이덴베르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게 독일의 꽤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 부품 회사는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면은 LG 엔솔에서 그 모듈을 받아서, 배터리 모듈을 받아서 이걸 배터리 팩으로 만들어서 상용차, 큰 대형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그런 전기차의 내연기관에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갖다가 이 전기차로 만드는데 그쪽에 이제 배터리 팩을 갖다가 공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전동화가 일반 그 어떤 승용차에서도 아직 지지부진한데 미국에서는 이게 그런 상용차에서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다가 이걸 갖다가 없앤 거고요. 그 다음에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에 대해서 진심인 적이 있었던가요? 그 다음에 무슨 존재감이 있었어요? 전기차 시대에. 이 회사는 자체 플랫폼도 없어요. 가령 GM은 얼티엄이라는 게 있고 한국은 현대기아는 EGMP부터 있고요. 뭐 테슬라 자체 플랫폼이 다 있죠.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계약들을 했을까요? 이런 회사들이. 전동화가 어쩔 수 없다. 24년, 23년 그게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다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니까 너도나도 계약을 한 거예요. 배터리를 갖다가 일단 계약하고 보자.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배터리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그러니까 이거 계약을 뜩하니 맺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전기차 전환에 대한 어떤 준비가 돼 있는 회사들이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침 뭐 그 27년 정도부터 이제 포드는 27년부터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물량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 물량이냐면요. 그 포드가 만드는 차 중에 F150 라이트닝이라는 게 미국 북미 지역의 이제 픽업 트럭이고요. 그것도 사실은 뭐 자체 플랫폼을 가진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의 픽업 트럭에서 엔진 뜯어내고 거기다가 배터리 넣고 전기 모터 달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들의 어떤 감흥을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포드 자동차가 유일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트랜짓이라고. 상용차. 그 우리나라 그 스타리아라 뭐 스타렉스 같은 벤 같은 이게 유럽에서는 그나마 이게 그 뭐라고 할까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기차로 전환해서 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 전기차 시대에 전환도 안 됐고 이걸 해봐야 경쟁력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없앤 겁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고요. 이 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물량이 27년부터 해서 한 10조 원 정도 됐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납품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전방 고객사가 이게 능력이 없어. 근데 계약은 있어. 그러니까 캐판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 상황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딴 데 라인업도 전환도 못하고. 또 하나. 우리가 포드한테 만약에 포드 진짜 전기차가 잘 돼가지고 10조 원어치를 팔았어. 그럼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요? 근데 이게 보상금으로 일부에서는 한 2조 원 정도 얘기해요. 포드가 LG 엔솔에 줘야 될 보상금이 한 2조 원 정도라고 봅니다. 그거 받잖아요. 그러면은 10조 원 팔았어 하는 거나 대충 무슨 뭐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손해는 아닐 거다. 그다음에 이 트랜짓용, 그러니까 유럽의 폴란드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LG 엔솔이. 이 라인을 갖다가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전방 고객사가 부진 이 계약은 있는데 물건을 가져간 만큼 못 가져가. 그렇다고 해서 이 라인을 딴 데로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약이 해지가 됨으로 해서 이 라인 전환을 할 수 있겠죠? 가령 ESS용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OEM들한테 추가
추가 계약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장점도 있는 거예요. 또 FBS도 마찬가지예요. 토이덴베르크도 이건 미시간 공장에서 조금씩 생산을 줬었어요. 근데 원래 생산한 뭐 하는 것만큼 가져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계약은 있으니까 LG엔솔 입장에서는 곤란했겠죠.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어떤 준비를 했냐면은 사실은 그 라인을 갖다 조금 돌리면서 극소로 하면서 이미 그 LFP ESS 배터리로 전환을 갖다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올 6월 달부터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미시간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해낸 게 FBPS 그쪽 라인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용을 해서 이미 준비를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객사를 안고서 그 라인을 갖다가 움직이지도 못해 전혀. 이런 거 못하면 앞으로 능력이 없어. 이 회사를 정리하고 이 라인을 딴 데 전용하는 게 훨씬 낫다. 보상금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피처폰 만들던 회사들 도산했죠.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패러다임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차가 전부 다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SDV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내연기관차를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전기 모터가 반응하는 속도는 밀리초 단위잖아요. 순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면 순간적으로 이걸 제어할 수가 있죠. 자율주행이 이거보다 좋은 게 있어요. 또 전기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부에서는 에어컨 여름에 키고 다니는 정도의 전기를 더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이 내연기관차의 배터리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전기적 제어, 소프트웨어 제어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떤 시대에는 반드시 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OEM들은 우리가 피처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모토로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키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펜텍 하다 LG전자까지 다 거기서 철수하거나 도태됐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 글로벌 리딩 기업이잖아요. 네. 셀 기업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의 계약은 이것저것 막 뭐 오는 대로 잡을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봐요. 믿을 수 있는 전방 고객사만을 이렇게 해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다. 특히 무엇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누적 수주액이 지금 400조 원이에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ESS 거기는 480 배터리, 그 다음에 파우치까지 합쳐서. 근데 거기서 지금 13조 원 날라갔어요. 이게 이 수주액이 몇 %예요? 한 2점 몇 %밖에는 안 되죠.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한국 배터리 재앙처럼 얘기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특히 포드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업체들, 소재업체들 자금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오히려 가뭄의 담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거는 반드시 명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둠이 있으면 또 밝은 측면 반드시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개 업체의 계약이 파기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치명적인 손해를 과연 입었느냐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치명적인 그렇게 큰 손해를 얻죠? 물론 악재는 틀림없어요. 포드가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애초에 약속대로 쭉쭉쭉쭉 가져가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포드가 그런 싹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OEM 중에서 그나마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잘 대비하고 있는 회사는 뭐 테슬라의 원래 전기차 회사는 GM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회사는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방 고객사들이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크게 대비하지 못하는,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계약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질질 끄느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가뿐하지 않나 이런 생각. 앞서서도 ESS 쪽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병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ESS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네. 이런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뭐 전력 공급 속도, 간헐성, 전력 품질, 무정전 요구 측면에서 ESS가 왜 대체 불가능한 설비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올해 EIA 미국 에너지청이죠. 이거는 미국의 공식적인 기관이잖아요. 국가 기관이 내년에 추가되는 추가 전력원은 다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생에너지라는 건 간헐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가령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잘 발전을 해. 밤 되면은 끊기잖아요. 풍력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잘 불 때는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가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의 ESS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는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전력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그러니까 보통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거 건설까지 10몇 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가스 발전 이런 거 하려고 해도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태양광은 거의 1년이면 다 끝나요. 거기 ESS 붙이면 가장 빠르게 전력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ESS가 많이 쓰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력의 품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들어오는 전력의 품질이 고라야 될 거 아니에요. 주파수가 일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전력난 있을 때 왜 형광등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추론 기능에 엄청난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백업용이에요. 정전이 되면 안 되죠. 정전이 되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의 ESS는 그래서 반응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ESS는 반응 시간이 뭐 시간 분단위로 돼도 그렇게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같은 경우는 밀리초 단위로 반응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전은 어떤 식의 원인이 되든 정전은 막아야 돼요. 완전히 먹통이니까. 네, 이게 완전히 치명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출력, 용량보다는 출력이 중요해요. 순간적인 출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에 쓸 때는 엄청나게 쓰고 추론하고 연산 과정에는 엄청나게 써요. 근데 이게 다 끝나서 이 결과를 큐어리에 보내줄 때는 전력의 그 쓰는 양이 확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전력 사용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력 사용의 그 편차가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불안정하다는 얘기잖아. 이 불안정한 걸 갖다가 이걸 해주기 위해서 ESS가 그러니까 전력을 순간적으로 많이 쓸 때 ESS가 출력을 갑자기 강하게 해서 이걸 갖다가 막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ESS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는 일반적인 뭐 가정용 ESS라든지 이런 거랑 다르게 출력이 좋아야 돼요. 순간적인 출력이. 반응 속도가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ESS 이 AI 데이터 센터의 AI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ESS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연산의 오류는 뭐 피할 수 없는 거고 ESS 오류고. 왜냐하면 전력량의 사용량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막 크게 왔다 갔다 할 때는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전자기기도 어느 때는 갑자기 전력이 확 사용을 하고 어느 때는 덜 사용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ESS가 필수적인 거고 또 하나는 정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ESS를 필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 ESS 사업자들은 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LG 엔솔,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ESS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일시적일지 아니면 이게 구조적인 흐름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그 FEOC 규정에 의하면은 비중국산 원가 비중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5%씩 높아져요. ITC. 그러니까 이 ITC가 뭐냐면은 투자세액 공제거든요. ESS 사업자들이 가령 뭐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ESS, BESS를 설치하는데 가령 1조 원을 갖다가 썼어요. 그럼 최소 얼마 주냐면은 되돌려 받는 게 30%에서 50%예요. 1조 원을 썼으면 3천억에서 5천억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조건이 뭐야? 비중국산 원가 비중이 55%가 돼야 돼요. 배터리 업체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AMPC라고 봤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네.
이게 배터리 셀을 만면은 킬로와트당 30달러. 모듈을 하면 거기에 더 붙여서 35달러. 모듈까지 만들면 거기에 10달러를 더 줘요. 45달러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터리 보통 1kWh당 한 100달러 정도 해요. 우리가 판매 가격이. 근데 여기서 35달러이지 45달러, 35에서 45%까지를 되돌려 받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중국산 비중이 원가 비중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60%, 그 다음에는 65%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미국의 그 ESS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 비중국산 안 쓸 수밖에 없죠.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매년 또 높아져요. 이게 5%씩. 그러니까 비중국산 비중을 점점점 줄여나가야 되겠죠. 중국산 비중을 점점점 줄여나가야 되겠죠. 대신 우리나라 같은 비중국산 원가 비중을 점점점 높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구조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ESS 설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60기가와트였는데 내년에 한 100기가와트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의 캐파가 올해 LG엔솔이 한 7기가와트, 삼성 SDI가 한 8기가와트 정도 됐어요. 근데 내년이면 어떻게 되느냐? LG에너지솔루션이 50기가와트, 북미 지역에서만. 삼성 SDI가 30기가와트 정도 돼요. 이거 다 쇼티지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쇼티가 나면은 라인 전환을 더 하겠죠, 이제. 근데 이게 미국 시장만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럽 시장 ESS가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22년도에 한 22기가와트아워 정도였는데 2030년까지 135기가와트아워로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연평균 한 35%입니다. 중동 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시작했죠. 거기 ESS 엄청나게 들어가죠. 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AI 인프라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는 ESS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BESS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중국산 원가 비중을 점점점 높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산 ESS를 갖다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기존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CATL의 배터리를 받아서 ESS 사업을 했지만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뭐라고 할까요?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 찾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공급하고 2차로 또 삼성 SDI하고 접촉하고 하는 이유들이 중국산 더 이상 받아가지고는 안 되거든. 사업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ITC 30에서 50% 못 받아가요. 그 뭐가 남겠어? 이게 엄청난 영업이익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은 앞으로 보장이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AI 인프라가 깔리는 한. 예.